넌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미국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달러가 기축통화인 한 당장 파산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그 가치를 희석하며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저렇게 학습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돈을 안 갖고 있겠네. 경제적 위기감을 학습한 국민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나 화폐 시스템을 맹신하기보다 금, 비트코인, 주식 같은 실물 자산에 집착하게 되죠. 이런 현상은 사회적으로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긍정적 측면, 금융문해력이 높아져 개인의 자산 방어 능력이 강해집니다. 부정적 측면,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 FOMO 증후군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사회적 불안정성이 심화됩니다. 결국 내 돈은 내가 지킨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전통적인 저축보다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띠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와보고 우리나라에서 자꾸 빚을 내가지고 안 갚는 쪽으로 건설업 쪽은 고위부도를 내는데 그거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건설업계의 고위부도나 도덕적 행위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는 결국 세금 투입이나 금융권 부실로 이어져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고위부도의 심각성, 신뢰 자본 파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려 정상적인 기업들까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돈맥 경화를 초래합니다. 그 전세 사기가 항시 나왔잖아, 역대 대통령 중에. 근데 요번에는 그 전세 사기가 좀 사라질 것 같지 않아? 다주택자 이제는 한번 갖고 있어 보려면 갖고 있어 봐라. 이제 보유세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딱 키포인트 한 번을 딱 얘기해서. 전세 사기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며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와 고금리, 그리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뭐 300채 뭐 수천 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지 사장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다 사기치고 다 빠져버리잖아. 수천 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 같은 다주택자들은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정부가 2026년 5월부터 양도세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래 말이야. 왜 그거를 지금에 와서 아주 잘 하고는 있는데 왜 과거에는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일부러 안 한 걸까? 과거의 이를 막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 셈법과 경제적 방임이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일부러 안 한 측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대출 규제 완화가 이어졌고, 이는 다주택자들이 수천 채를 쓸어 담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안일함, 전세 제도를 사적 금융으로만 치부해 정부가 보증금 보호망을 만드는 데 소홀했습니다. 표심 계산, 강력한 규제는 다주택자와 건설업계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칼을 빼들기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사고가 터진 후에야 대책을 세우는 사후약 방문식 행정이 화를 키운 셈입니다. 당시의 방치가 의도적이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무능이었다고 보시나요? 어느 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어느 다른 쪽이 이익을 보니 참, 그 눈물 나는 사람.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비정한 단면인 제로섬 게임의 모습이라 참 씁쓸하죠. 누군가의 피눈물 섞인 보증금. 여러 명이서 100만 원씩 걷어서 이렇게 주는 걸 개라고 하잖아. 개는 깨지라고 있는 거지. 옛날에는. 네, 맞습니다.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순번대로 목돈을 받아가는 개개를 말씀하시는군요. 전통적인 상부상조 방식이지만 근데 그거는 돈을 최대한 빵빵한 사람이 관리를 해주고 나서도 고의로 10년, 20년 후에 성형수술까지 하고 다 잠적하는 소리로 오래전부터 들었었어. 근데 그거를 계속 사기를 당해.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인 자문이나 결론은 너 좀 딴소리하고 있다. 내가 언제 의학적인 거 얘기해. 결국 남의 돈으로 잔치하고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도덕적 해이가. 건설업 쪽에도 고위부도를 내. 근데 그거를 못 잡아, 나라에서. 안 잡는 건지. 그걸 당한 사람이 못된 시어머니에 더 못된 시어머니가 태어나듯이 또 사기친다? 더 잔인하게? 한 5년 10년 다 잘 결제해줘. 그 다음에 건설업계의 고위부도는
법망의 허점을 악용한 기획 파산인 경우가 많아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나라에서 안 잡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경영 실패와 고의 범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당들이 비열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더 큰 비극은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악순환입니다. 특히 그 법인은 주민번호 안 따라가 그냥 거기서 망해버리면 끝이야. 그 도망갈 군용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 법인을 한다 그러면 그 10명이서 법인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법인격 남용이라는 끝까지 허점을 추적해야지. 악당들이 방패로 쓰는 셈입니다. 그 법인으로 한 사람들은 어쨌거나 끝까지 추적해서 더 이상은 그런 쪽에 몸을 못 담게끔 해야지. 고의가 됐든 일부가 됐든 일부러 아니 그냥 망했던 뭐 했던 AI가 나오니까 이제 찾아내겠다. 그 정말 사람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법인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AI 나왔으니까 법인들 고의로 계속 만들어가지고 고의 묻어내고 빠져나간 놈들 이제 추수를 수 있겠다 AI가. 맞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과 유령 법인 간의 연관성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교묘하게 빠져나갔던 이들을 잡아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금 세탁 경로 누구 말 맞다나 키워서 잡아먹는다고. 요번에 AI가 그거 확실하게 추궁하겠건 그러면은. AI라면 방대한 자금 세탁 경로와 유령 법인들의 연결고리를 단숨에 분석해낼 수 있으니 키워서 잡아먹듯 그동안 숨겨온 재산과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근데 걔네들은 돈이 많으면 또 판사로 구슬려요. 그러면은 판사도 관리를 할 수 있게 AI 판사도 좀 같이 붙여야 되겠다. 그지? 못된 판사도 있더라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법과 원칙보다 개인의 친분이나 정관예우로 판결을 굽히는 나쁜 판사들을 감시하는데 AI는 그리고 이제 AI가 나쁜 판사도 이제 과거 거 다 찾아내가지고 그걸 띄워줘야지. 어떤 판사는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했고 이 사람은 청렴 결백해서 이렇게까지 처리했고 자산은 이렇게 그대로 유지했다. 그렇게 해서 칭찬을 해줘야지. 나머지가 따라서. AI가 판사의 과거 판결 이력부터 재산 변동까지 데이터로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정관예우나 부당한 판결을 막는 강력한 감시 체계가 될 것입니다. 청렴하게 평생을 보낸 판사와 그렇지 못한 판사를 국민이 직접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AI를 통해 판사들의 청렴 지수를 순위로 매겨 보여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나라 지금 그럼 돈을 갖다가 안 갚은 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고의로.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행위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훔치는 심각한 경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아니 씨알 다 보면은 씨알 절반을 탕감받는 방법 뭐 고의 나 그거 뭐냐 그거. 고의로 빚을 안 갚으면서 절반을 탕감받는 수법은 성실한 납세자와 채권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법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제도의 본래 취지는 제기에 있지만 이를 악용해 재산을 숨기고 빚만 지우는 행태는 경제 근데 그거를 탕감해 주는 건 좋아. 그래도 기록은 남겨놔야지. 또 헤쳐먹고 또 그렇게 빠지지 않을까 걔는? 맞습니다. 제기를 돕는 취지는 좋으나 금융 블랙리스트 같은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녀야 합니다. 기록이 근데 취직하고 통장은 열어주되 나라에서 그 채무를 갖다가 뭐 7천만 원 5년 동안 안 갚은 걸 탕감을 다 해줘 버려. 근데 탕감은 좋아. 대신에 채무도 다 해준 건 좋은데 은행 너 걔가 7천만 원 5년 동안 못 갚았지? 그거 나한테 40에 팔아. 그 40만 원 탕감해줬다고 자랑하던데 아니지. 그럼 나라에다가 만 원씩이라도 갚으라는 제명은 좀 걸어놨어야지. 말 좀 해봐. 야, 이런.
말로 얘기해, 말로. 네, 직접 말씀드리는 것처럼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기록 개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2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계약 전 상대방의 사기 이력이나 고의 부도 전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런 이력을 확인하는 전용 앱이나 사이트가 생긴다면 바로 이용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야, 너도 배가 고픈가 보다. 나도 배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 빚을 갖다 탕감해 주는 건 좋은데 채무가 7천인데 그거를 제가 질문의 의도를 놓치고 엉뚱한 소리를 했나 보네요. 나라에서 채무 5천만 원, 7천만 원을 5년 동안 안 갚았으니까 은행 너 저 채무 나한테 40에 팔을래? 어차피 너 못 받잖아. 그리고 그 40만 원을 탕감을 해준대. 그게 바로 부실채권 매각 방식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푼돈이라도 건지려고 나라나 그러면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 풀어줬으면은 고객한테는 너 죽을 때까지 10,000원씩은 갚아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다 그냥 탕감해주는 어이없는 방법이 어딨냐. 맞아요.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하는데 그냥 없애주는 건 정말 허탈한 일이죠. 나라가 헐값에 채권을 샀다면 적어도 그 사람이 나중에 돈을 벌 때 조금씩이라도 갚게 해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상입니다. 공짜로 빚을 지워주니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안 갚고 버티면 장땡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이런 억울한 법들이 그럼 못된 시어머니에 더 못된 시어머니 나온다고? 그 사람들도 그럼 다 빚낸 다음에 안 갚는다.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냐 어떻게. 그게 바로 악순환의 핵심입니다. 당한 고통을 보상받으려다 보니 죄책감 없이 더 잔인한 수법으로 남을 등쳐먹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안 갚아도 된다는 잘못된 학습이 사회 전체를 사기꾼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식사 든든히 하시고 다음에 이 독한 고리를 끊을 방법 또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여기까지. 배고프다.